둘이서의 갈등을 한 명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2대1의 갈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불안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감정어감의 기저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동적으로 반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게 가족 안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가족의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물게 유도하기도 하고,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항상 상호적이어서 나 혼자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강화가 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공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애착을 형성하고 싶고, 그게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마음이죠. 어렸을 때에만 근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성인이 서로 의존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고, 그게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고 가정을 이루는 거고, 그런 욕구가 서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욕구가 있는 만큼 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가 충족 안 될까봐, 쉽게 말하면은 가정이 깨질까봐, 상대방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마음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거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행동 양식이 달라서. 가장 흔한 거는 도망가는 남편, 쫓아가는 아내죠. 바뀐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게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이 좀 느슨했고 서로 많은 걸 공유했던, 의존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익숙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결혼에 많이 있어서 2세를 키울 때는 더 풍성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주고받고 서로 공유하는 게 익숙한데, 남편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홀로 서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수 있고, 결혼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했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과 영역을 누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나랑 공유를 안 하네, 찝찝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지다가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혹시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가족이 끝나진 않을까, 쉽게 말하면 버림받진 않을까. 그러니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더 다가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더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있고,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자꾸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불안해서고 두려워서이고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싶어서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속박이고 구속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대놓고 이 부분을 어필하기에는 남편도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면 이러다가 언쟁이 되고 그러다가 가족이 파탄날까봐.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있냐면은 이거 역시도 원가족과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공감받고 수용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분리해서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감당 못할 여파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살짝 거리를 두고. 이걸 대놓고 부딪혔다가는 가정이 파탄날까봐,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또 마음이 있어서. 근데 남편이 그런 마음에서 살짝 거리를 두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죠. 역시 나와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거구나, 내가 싫은 거구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면서 불안해지면서 두려우니까 집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더 도망가고, 계속 이런 양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훼손될까봐, 애착이 손상될까봐. 두려워서 싸운다는 거를 많이들 몰라요. 왜냐면 겉에서 봤을 때는 화만 있거든요. 분노. 근데 분노와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다녀요. 엄청난 에너지로 이제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면에는
그런 두려움이 자극되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불안해요. 두려워서 피하다가, 두려워서 쫓아가다가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더 두렵죠. 싸우다가 이제 유대감이 훼손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또 행동을 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자식이에요. 또 자식을 여기에 이제 개입을 나도 모르게 시키게 돼요. 왜냐면은 분산되거든요, 이 불안이라는 게.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그게 두렵고 상처받고 남편이 자꾸 거리를 두니까, 그러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게 되는 게 이제 자식과의 관계예요. 자식한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게 임시적으로는 그 불안이 줄어들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불안이 줄어요. 왜냐면은 아내가 덜 쫓아오거든요. 자식한테 신경 쓰느라고 남편한테 개입하거나 구속하는 게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그거를 용인해요. 그래서 그냥 딱 단면만 보면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불안이 줄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 삼각관계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강화가 돼요. 왜냐면은 부부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자식한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가족 전체의 탄탄한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싸우진 않는데 교류가 없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거나 발달시켜 나갈 그런 기회조차 잃어가게 되는 거고,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그게 더 근본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자식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죠. 자식이 점점 크면서 독립성을 점점 얻어가야 하는 게 정상 발달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부부 중에서 뭐 하나의 예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못 얻은 그 관계를 자식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강하게 밀착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야 좋은 느낌, 안정된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독립성이 점점 올라올 때는 갈등이 돼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겠죠. 반항 쪽으로 확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의존 쪽으로 가거나,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자아가 분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런 삼각관계는 가족 안에 굉장히 많아요.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형제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둘이서의 갈등을 한 명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2대1의 갈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불안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존과 반항이 공존할 수 있나요? 많이 공존하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이유가, 반항을 할 거면 끝까지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반항만 하면 되는데 의존도 많이 해요. 반항해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이러면 또 섭섭해해요.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남들은 부모님이 챙겨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진로도 꾸리고 공부도 하는데 나를 방치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섭섭해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 게 정말 많은 청소년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인데, 그렇게 공존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또 출산이 비혼 출산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한데,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복잡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개개인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결혼과 출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예전에는 이런 개념도 없이, 자아 분화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자기 진로를 구축하고 내 스타일을 먼저 구축하는 그런 시간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족과 분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부부 간의 경계가 갈등이 많이 되고, 또 부부와 또 원가족과의 경계도 갈등이 많이 되고, 이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제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준비할 때 뭐 스드메라고 하죠. 메이크업, 드레스, 뭐 스튜디오 이런 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제 원가족과 분화가 잘 이루어졌나, 이거를 살펴보는 기회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안 하죠. 그런 강의나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원래 가족과의 이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양가 주말마다 방문하고, 처음에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굳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자식과 부부 관계에서도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또 끼어들거든요. 조금만 아이가 크면은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니까 막 끼어들어요. 관심도 없는데 막 물어보면서 자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주목받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부부는 흔히들 대화를 중단하고 자식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자식 먼저가 또 되다 보면은 그게 좋은 부모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부부 사이와 자식 사이, 그 사이의 경계가 또 형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부부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경계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그거를 설정해 주는 것과 자식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거든요. 경계도 설정하면서 마음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개념 없이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부관계가 결국에는 훼손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와 갈등이 고스란히 자식한테 이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근데 많죠. 아무 대책 없이 장밋빛 기대만 하다가 실망을 또 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애정 없이 그냥 자식을 키우는 룸메이트 느낌으로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경우도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말씀드릴수록 되게 복잡하죠.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근데 복잡한 걸 복잡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그냥 덮어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면은 결국에 문제가 터집니다. 평소에도 제가 그랬지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대한 솔루션은 거의 드리지 않았죠. 근데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은 특히나 더더욱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통찰을 얻는 거. 이런저런 설명을 지금 듣고 여기서 같이 나누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식의 갈등을 겪고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뭐 가족이나 부부관계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결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결혼도 할 수 있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